네, 여러분 프리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피부과를 다녀오는 바람에 얼굴이 빨개서 캠을 못 켰어요. 내일은 괜찮아질 테니까 평소처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과 뉴캐슬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입니다, 여러분. 벌써 34라운드, 5경기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주심은 사뮤엘 베럿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33라운드 경기에서 6점짜리 경기에서 승점을 못 따냈어요. 맨시티한테 2대1로 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날 아르테타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살짝 보고 갈게요. 경기 결과와 퍼포먼스에 대한 질문에 매우 속상합니다. 우리는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우승 경쟁권에 있다는 점은 증명했으나 오늘 경기의 차이는 결국 양쪽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었고 그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사실은 꾸준히 나왔던 얘기죠, 여러분. 저희가 수비라든지 이런 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답답한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어요. 특히나 세트피스에서도 요즘 골이 안 나와요. 저희의 그런 득점력이 사실은 리그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다른 대회에서도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러면 개선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치? 가능했으면 진작 바꿨겠죠. 우리는 골대를 맞췄고 방금 영상을 다시 봤는데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운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이밍과 실행력의 문제도 있죠. 많은 것들이 우리 뜻대로 풀려야 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은 골대 맞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아쉽죠. 그리고 운 이야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맨시티는 운이 좋아서 골 넣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부분을 아르테타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력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어쨌든 공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맞다. 그렇다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가능하다고 믿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믿고 지난 수요일에도 일주일 전에도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선수들을 지켜보고 우리가 가진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확신이 들 거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에서 아르테타는 사실 라커룸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었는데 라커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실망한 건 있었지만은 나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그가 시작된 셈입니다. 시티는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우리는 승점 3점 차로 앞서 있으며 남은 경기는 5게임입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시티 같은 경우에 그저께 번리와 경기를 치렀는데 역시나 시티가 이기는 경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결과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맨시티가 1위로 올라가고요. 아스날이 2위로 내려오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경기수 똑같고 득실차 똑같고 승점이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치만 얘네 다득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다행인 거는 맨시티가 번리와의 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은 거예요. 그 정말 다행이잖아요, 진짜. 왜냐하면 번리는 맨시티의 남은 상대들 중에 가장 최약체였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득실차예요, 득실차 여러분. 남은 경기는요, 무조건 다 이겨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골을 안 먹히는 것도 중요한데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맨시티에는 골제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리그 득점 순위거든요. 1등이랑 3등이 맨시티예요. 홀란이 24골 넣었고요. 세메뇨가 15골 넣었어요. 홀란이 한동안 폼이 안 좋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죠. 저희는 이제 득점 1등이 요케레스인데 12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득점에 있어서 진짜 불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울버햄튼전 때 저희가 2대2로 비겼었잖아요. 2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내려앉아서 2대2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런 걸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려앉고 이런 거 안 돼요. 수비는 수비대로 하되 치열하게 공격해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웰백이랑 모건 깁스 화이트가 요케레스보다 골 더 많이 넣은 게 실화야? 중요한 건 최근 폼이잖아요. 이게 최근 5경기 순인데 제가 맨시티 아스날전 프리뷰할 때 저희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위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지금 뭐 갑자기 브라이튼 1등, 뭐 노팅엄 3등 이렇게 있는데 얘네 저희 솔직히 안 중요하고 어차피 여러분 맨시티와 아스날 둘만의 레이스예요. 5경기 동안 맨시티는 득실차를 5개를 얻어냈어요. 저희 2개밖에 못 얻어냈어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 9골을 넣고 4골을 먹혔는데 저희는 7골 넣고 5골이나 먹혔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진짜 본머스전은 꼭 이겼었어야 돼요. 그 경기가 너무 한스러워. 지금 나와있는 저희가 5골 먹힌 게 첼시전에서 하나, 본머스 2개, 맨시티 2개 이렇게 먹힌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머스전은 진짜 이겼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현재 폼 6등인 아스날이 리그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재밌는 건요. 아직 그래도 아스날 우승 확률을 높게 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몇 주 전처럼 97% 이런 확률은 이제 없어요. 급감하고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스날 우승 확률을 높게 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아스날 경기 대진 운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스날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FA컵을 병행하고 있는데 대회 난이도 자체가 챔피언스 리그가 훨씬 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정 한 번씩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랄까? 이게 장난 아니란 말이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라바오 하나 땄잖아. FA컵? FA컵보다 리그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둘 다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럼 둘 다 빡세게 해야 되는데 아스날 리그 상대들이 조금 더 약하네?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웃을 확률이 더 높다? 이건 전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외 이제 많은 베팅 사이트들에서는 맨시티 우승 쪽으로 몰린대요. 그러면 아스날과 맨시티 남은 리그 상대들이 이번 시즌에 얼만큼 실점했는지 이거를 조사해왔어요. 이번에 경기를 치르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49골을 먹혔어요, 여러분. 풀럼 같은 경우에는 46골, 웨스트햄 57골, 번리 68골, 크리스탈 팰리스가 36골 요렇게 해요. 반면 옆에 맨시티의 이제 상대들을 보시면은 아스날보다는 실점이 적어요. 그리고 맨시티가 붙을 본머스나 브렌트포드라든지 에버튼이라든지 컨퍼런스나 유로파를 노릴 수도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순위 경쟁을 좀 빡세게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끼리도 사실 지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맨시티한테 너무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리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크리스탈 팰리스랑 아스톤 빌라 이 경기가 3일 간격으로 치러져요. 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가 원래 카라바오컵 결승 때 그 주간에 치러졌어야 될 경기인데 미뤄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일 만에 경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얘네가 질 것 같냐 그건 아니고 생각보다 득점을 많이 못 따갈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상대들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러면 골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 이 중에서 복병이 될 수 있는 건 저도 웨스트햄이라고 생각해요. 웨스트햄은 강등권이 확실시되지 않은 팀이란 말이에요. 토트넘이랑 경쟁 중이기 때문에 빡세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햄은 참고로 맨시티랑도 최근에 비겼었고요. 최근 5경기에서 3골밖에 안 먹혔어요. 저희보다 골 조금 먹혔어요. 그럼 최근 5경기 폼이 나왔으니까 아스널과 맨시티 남은 리그 상대들의 최근 5경기 순위도 볼게요. 뉴캐슬 15위, 풀럼 17위, 웨스트햄 8위, 번리 19위, 크리스탈 팰리스 9위예요. 맨시티 상대들은 에버튼 10위, 부포 16위, 본머스 5위, 크리스탈 팰리스 9위, 아스톤 빌라 13위입니다. 맨시티는 살짝 중위권 팀들과 많이 붙게 되죠. 본머스전이 진짜 빡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뉴캐슬, 풀럼, 웨스트햄, 번리,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팀들을 상대로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세트피스 득점은 다시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한때 세트피스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었었는데 그걸 떠나서 깔끔하게 그냥 세트피스 하더라도 충분히 득점 갖고 갈 수 있는데 요즘 그냥 세트피스 폼이 안 좋아요, 아스날이. 일반 플레이 상황뿐만 아니라 세트피스를 다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 노려야죠. 지금 세트피스고 일반 플레이고 둘 다 노리는 게 맞죠. 아스날과 맨시티의 이제 우승 레이스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상대할 뉴캐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요, 지금 리그에서 11승 6무 15패예요. 지금 테이블 순위가 14위예요. 지금 저희가 리그에서 2연패 중인데 뉴캐슬은 3연패 중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스코어들이 다 똑같아요. 다 1대2예요. 얘네 최근 리그 상대가 참고로 본머스였고요. 1대2로 졌습니다. 저희도 본머스한테 1대2로 졌거든요. 스코어가 같죠. 아무튼 뉴캐슬 같은 경우에 최근 3경기에서 먹힌 골이 6골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 이번에 원정을 오는데요. 원정 순위는 16위예요. 원정에서 21골을 먹혔거든요, 여러분. 근데 원정 21골이면 솔직히 되게 많이 먹힌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원정에서 골을 많이 못 넣는 뉴캐슬입니다. 16골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밑에 경기당 정확한 패스를 써놨는데요. 성공률이 비슷하다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자꾸 줄어요, 이게. 경기당 정확한 패스가요, 자꾸 줄어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최근에 압박을 좀 하는 팀들을 만나면 빌드업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몇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뉴캐슬도 이거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야가 클린시트도 클린시트지만 빌드업이 굉장히 강점인 선수인데 최근에 실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빌드업을 진짜 침착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게다가 지금 팀버라든지 빠져있는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참고로 이거는 마이 빌드업에 나와 있는 예시 라인업이고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빌드업을 왜 침착하게 해야 되냐면은 특히나 뉴캐슬전에서 엘랑가랑 하비반스가 너무 빨라요, 여러분. 엘랑가 빠른 거는 다들 아시죠? 이 빠른 거 하나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잖아요? 얘가요, 36.91km 정도의 시속이 나온대요. 저희는 그렇게 빠른 애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침투해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선수잖아요? 하비반스도 워낙 빠르고 직접 마무리도 가능한 선수.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얘네가 용수철 마냥 튀어오르면서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빌드업할 때 후방에서 진짜 침착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요새 경기마다 조금씩 긴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안쓰러우면서도 걱정돼요. 뉴캐슬과의 지난 경기는요, 1대2로 아스날이 이긴 경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경기가 PCPC 채널에서 진행한 첫 입중계였어요. 이게 9월 말이었는데 아직도 그 볼 때마다가 헤더 넣었던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렇게 가다가 메리노가 골 넣고 추가 시간에 골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이긴 경기였습니다. 이때가 리그 9라운드 경기인가 그랬거든요. 그날 방송 최고 동시 접속자가 16명인가 그랬고 한 10분 정도가 계속 봐주셨어요. 그때가 불과 5, 6개월 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과 입중계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건데 이때쯤에 저희가 첼시 실점 기록 깰 수 있다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희가 실점이 너무 적어서 첼시의 그 기록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깰 수 있다. 저희가 진짜 최소 실점을 기록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실점을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싶네요. 뉴캐슬이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겼던 경기는 지난 시즌 카라바오 준결승 때 당시 이제 뉴캐슬이 카라바오 우승을 했었잖아요. 카라바오 준결승 1차전, 2차전 둘 다 총합 스코어 4대0으로 저희를 이겼었다는 거. 당시 득점자가 알렉산더 이삭 1골, 앤서니 고든 2골, 제이컵 머피 1골 이렇게인데 지금은 이삭도 없고 고든도 이번 경기 때 못 나옵니다. 고든이 여러분 엉덩이 부상이 있대요. 사실은 뉴캐슬도 얼마 전까지 중원들 부상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어요. 지금도 부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조엘린톤 같은 경우에는 카드 누적 때문에 못 나와요. 뉴캐슬 입장에서 진짜 큰 거란 말이에요.
에디아우 감독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수들 사기도 많이 떨어진 데다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스날의 경우에 팀버, 칼라피오리, 메리노, 사카 품목에는 이제 이렇게 뜨는데요. 짜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있을 때 업데이트된 인터뷰 소식입니다. 아마도 사카는 명단에 포함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이어서 칼라피오리도 명단에 포함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치만 팀버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 시즌에 사카가 부상 때문에도 많이 못 나오고 하면서 폼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들었었지만 중요할 때마다 또 하나씩 해주는 사카잖아요. 너무 다행인데다가 저희가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도 사카가 돌아오는 게 정말 다행이고, 왼쪽에 이제 공격을 생각했을 때도 칼라피오리 복귀가 너무 반갑죠. 저는 그래도 제일 보고 싶은 거는 사실 팀버였는데 저희가 지금 팀버 없어서 화이트 내보냈다가 모스케라 내보내고 있는데 팀버 없는 게 너무 차이나요. 그래서 아스날의 부상자는 팀버랑 메리노만 남은 상태고요. 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 뉴캐슬은 앤서니 고든을 사실 톱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볼테마데가 있지만 볼테마데가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앤서니 고든을 톱으로 썼었는데 요즘에 사실 폼 좋은 선수 뉴캐슬의 키 플레이어들을 보자면 오슐라입니다, 여러분. 오슐라. 일단 양발이고요. 그리고 얘도 빨라요. 키 큰데 빨라. 아까 이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빌드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격하다가 얘네의 빠른 속도로 역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하비반스가 빠르게 가지고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오슐라도 빠르단 말이에요. 얘도 올라와서 세컨 찬스를 노린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오슐라 폼이 괜찮아요. 최근 2경기 연속으로 리그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리그에서 선발이 3경기였거든요. 근데 그중에 2경기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비반스랑 엘랑가입니다. 앞쪽에 그러니까 오슐라랑 하비반스, 엘랑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이 조합이 상당히 무섭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드로 토날리입니다. 이 클럽의 살림꾼이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토날리가 저는 아스날에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라이스도 힘들잖아요. 라이스랑 이렇게 번갈아 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토날리가 아스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조금 하고 있는데 욕심이겠지? 활동량이 너무 좋고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공격적인 연계도 좋고요. 사실 뉴캐슬 뒤쪽에서 아무도 안 무서운데 토날리 한 명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캐슬 키플레이어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예상 스코어는요, 여러분. 지난 경기에서 1대2로 이겼었거든요. 이번에는 한 골 더 욕심내서 3대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프리뷰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입중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상 스코어라든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